일단 바르게 먹는 걸 하기 시작해야지만 진짜 건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것까지 운동이라는 명언을 남긴 연예인도 있죠. 김종국. 예. 진짜 그 사람 그 약하지 않고 내추럴로 그 정도 몸 좋은 거는 결국에는 몸이 진짜 좋아서라는 거. 아니, 몸이 먹는 걸 진짜 잘했다라는 거. 예. 아무튼 여러분하고 이런 내용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스트레칭 하시면서 여러분이 배워냈을 때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한 식습관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줌바디를 하는 이유죠. 왜? 예, 굉장히 이 사진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슈가 됐었던 사진이에요. 예, 원신서부터 그 체력 수집하고 이럴 때 가장 몸이 좋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노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직장인들처럼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면서 사람의 체형이, 그리고 요즘엔 특히나 더 스마트폰 쓰면서 거북목이라든지 이 목이 앞으로 돌출되고 이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돌출되는 체형으로 변화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 쓸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건 인구 진화와 같은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진화될 거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정말 중요해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줌바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 때문에 체형도 진화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보죠? 네, 맥도날드 들고 있는 순간부터 전쟁하고 일하고 이럴 때는 되게 저했는데, 맥도날드 드는 순간부터 완전 돼지로 짐승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패스트푸드라는 이 정크푸드가 세상에 너무도 당연히 되면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식습관을 어떻게 그러면은 가져가야 우리가 이런 진화에 따라가지 않고 건강하게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예요. 저는 피트니스 업계 15년 동안 나름 되게 잘 나가는 예, 탑을 찍은 피트니스 강사였어요. 오늘 해주신 이은정 강사님 같은 강사님을 교육하는 그런 매니지먼트를 하던, 그리고 수업을 만드는 그런 교육 매뉴얼을 만드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체육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학구파였던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공부했고, 이 신체에 관한 뭐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공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뭐 자격증이 50여 가지가 넘게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운동도 다른 사람들보다 운동신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아이 시절부터 운동한 게 아니고 다 커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곱절은 노력해야지만 그 신경이 발달되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또래 동기 친구들은 한 두세 번 보고 그 운동 수행 능력이 따라갔다라면 저는 10번 이상을 따라 해야지만 그 운동 신경이 살아나는 그런 더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이런 운동에 관련된 거 되게 좋아했었고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곱절로 이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몸은 좋았겠죠. 자격증도 뭐 50개 이상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운동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운동을 딱 끊고 나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왼쪽. 괜찮죠? 귀엽죠? 예,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끊고 나서인데, 체지방량이 뭐 35kg, 근육량보다 체지방이 많은 거의 삼겹살 수준이었고, 체지방률 퍼센트는 41%였는데, 제가 이제 TR90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습관 프로그램을 지키면서 연속 3번으로 체지방을 감량하면서 거의 뭐 체지방이 23kg가 빠졌죠. 지방으로만. 근육은 거의 3kg가 늘고. 근데 이렇게 감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본적인 기전은 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저는 과한 운동을 했었고, 과한 단식을 수시로 했었고, 남들보다 오버 트레이닝, 오버 단식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무한반복 요요를 걷고 있었던 사람인 거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결혼을 하기 이제 1년이 돼야 되거든요. 남편을 만난 지. 근데 남편을 만나면서 이제 평범한 노멀한 그 직장인들과의 그 관계를 하면서 사실은 식당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군것질도 하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웬걸 요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식단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번보다 좀 더 체계화돼서 식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때 했던 식단 베이스 기저에 그 다음으로 좀 더 체계적인 식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게 된 것 같고요. 요즘에 읽고 있는 책들이에요. 예, 요즘에 굉장히 많이 저는 이렇게 건강에 관련돼서 원래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식스팩도 있고 체지방도 정말 10%대이시고 정말 몸 좋으신 분이 어느 날 폐암 판정 받으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섭생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했고 암 환자들이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먹는 거에 대해서 그때 정말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상이 의사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고, 그리고 요즘에 조금 더 진지하게 탄수화물이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강의를 나눠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이 매뉴얼은요, 뉴벤저스 사장님들, TR 드시는 사장님들의 그 모든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식습관 매뉴얼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최근에도 보도됐었던 것 같아요. 생활습관의학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예전부터 의학이 발달되는데 예전엔 치료 목적이었다면은 그전에는 예방의학이었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생활습관의학, 결국에는 혈압, 당뇨 있다고 그래서 병원 가서 혈압 강화제, 혈당 강화제를 처방하던 세상은 끝났어요. 왜냐면은 정말 하이를 치는 혈압이라든지 당뇨 수치가 아니라면은 식습관을 개선하라는 거, 운동을 해보자라는 것부터 권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막상 의사들이 말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은 주지 못하는 게 실질적인 병원계, 의료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생활습관의학의 선두자들이 되지 않을까. 먼저 시험하고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해서 성인병으로부터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생활습관의학을 나눔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의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현 운동 강사도 아니지만 이런 정보를 알고 이런 사실을 누군가한테 이해하고 있고 배워보자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먹는 게 바로 제가 돼요.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몸의 사이즈, 부피, 그리고 몸의 성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거든요. 네, 근데 내가 eat, 먹는 것도 행위예요.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아마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일 거예요. 입안에 무언가를 넣는 거. 태어나자마자서부터 무언가를 넣잖아요. 그런 습관들의 결과치가 나의 일생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어떤 걸 집어넣는 선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편식 되게 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패스트푸드, 피자, 치킨, 우유, 과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라 하는 그냥 꼬마였어요. 근데 그 습관을 저희 부모님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니까 좀 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줬던 게 평생의 습관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뭐 극심한 아토피도 알았었고 그걸로 인해서 운동 신경이라든지 굉장히 신경질적인 부분, 예민한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 고스란히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뇌에서 보내는 이 브레인, 좋은 식습관하고 나쁜 식습관이 있는데 아무리 절식을 하고 하단에 보시면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수면을 잘 취해도 나쁜 식습관인 상태로 이 세 가지를 해봤자 결국에는 이 나쁜 습관은 거의 뭐 몸을 방전된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에너지 수준으로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지쳐 죽겠는데 막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만약에 운동도 해야 되고 오만 것들을 해야 된다 보면 어때요? 사람이 지치고 쉽게 지치고 쉽게 짜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쉽게 몸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좋은 푸드를 먹게 되면요. 에너지가 이렇게 운동하고 절식하고 좋은 수면보다도 조금 더 하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줌바디가 하는 게 지금 현재 운동을 하고 있고 수면 시간을 잘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절식하잖아요. 우리가 기왕 운동 시작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파워풀한 풀 충전 상태의 내 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식습관을 배우셔야 되고 그 식습관을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것까지 운동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절식도 했고 운동도 했는데 늘 고민이었어요. 예, 살이 잘 붙는 체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어릴 때부터 먹어온 식습관이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당분이었다고. 늘 다이어트를 시도하는데도 잘 안 빠져요. 일정 시간 지나면은 정체기도 오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뭐라 그럴까요? 식욕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의지와 다르게. 왜냐면은 의지는 되게 충만한데 사람이 늘 좋은 의지로 이렇게 쭉 끌고 간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예. 왜냐면 욕구라는 그 신경 자극이 이렇게 다시 또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정말 평생토록 식습관을 지켜내는 거는 그게 이제 몸 안에 정상 신호로 들어왔기 때문인데 나쁜 신호에 익숙해진 그 나쁜 식습관 신호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습관 신호를 체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다시 이 나쁜 습관 신호로 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일단 뇌에서 한번 인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식욕 조절 호르몬에 굉장히 집중을 하라는 얘기했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음식물을 먹으면 그걸 인슐린이 뭐 근육으로 가고 지방으로 쓰이다가 그 다음에 렙틴이 신호를 보내서 야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배가 고프면은 반대로 위에서 터지는 호르몬인데 아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막 이렇게 터지거든요. 그런 신호예요. 근데 이 식욕 조절 호르몬 신호가 정상이 아닌 거지. 그 중에 렙틴이라는 아이가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정상 작동이 하지 않는 게 이 식욕이 컨트롤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뇌에다가 배불러, 그러니까 야구공을 던지는데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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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르네. 이제 밥 숟가락 놔야 되겠네. 그래야 되는데 배불러 신호가 가는데도 이 신호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드리려면은 TR90 컨셉이에요. TR90. 우리 TR90 드시죠? 다들? 네. 굉장히 많은 다이어터들이 지금까지 현존하는 수많은 다이어터들이 뭐 칼로리를 조절하고 시기를 조절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호르몬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특히 뇌에서 보내는 호르몬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이 뇌에서 보내는 호르몬 신호 체계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굳은 의지로 나 오늘부터 1일 막 난 30일을 지킬 때야 라고 해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TR90가 뇌 호르몬을 다이어트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 뇌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뇌신경에 좋은 습관 신호를 계속 정상화 리셋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렙틴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 줌바디 하시는 이모티콘 같죠? 예. 신진대사도 좋게 하고 포만감도 주고 식욕도 억제시키고 에너지가 지방으로 가지 않게끔 예. 그 근육세포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렐린 말 그대로 이렇게 돌아서면 배고픈 아이예요. 단 거 계속 땡기고 과자 먹고 싶고 밥을 분명히 먹었는데 허기지고 출출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똑같이 먹었는데 잘 풀리지 않고 뭐 이런 게 렙틴 그렐린을 정상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런 렙틴 그렐린이라는 이런 아이는 그 TR90 컨트롤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세로토닌 같은 것도 굉장히 컨트롤 안에 많이 들어있죠. 왜냐면 인간이 행복한 호르몬 신경 물질이 나와야지만 이 지방을 잘 연소시키거든요. 예. 그리고 이 핏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리신하고 오렉신이라는 아이가 정상화될 수 있게끔 돕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근육에 좋은 신호를 줘요. 여러분이 지금 30분 운동하지만은
몸에서는 이 사람이 끝내주는 운동 효과 상태로, 운동 기질의 상태로, 운동 레벨의 상태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근육의 신호를 잘 주어지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갈색 지방이 잘 탈 수 있게끔 좋은 지방이 많아야 되거든요. 백색 지방은 나쁘고, 그런 신호가 좋아지게끔 하는 그것을 먹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2013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엄청난 결과치를 만들어냈고, 여러분이 그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고, 이 렙틴하고 그렐린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굉장히 강요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좀 덜 먹어라, 뭐 안 먹어야 된다, 운동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다이어트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에서도 평생 건강을 위해서 이런 광고가 되게 많거든요. 결국에는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하고 식욕 촉진 호르몬 그렐린을 잘 컨트롤해야지만 된다. 그게 잘 컨트롤돼야지만 비만으로부터 예방될 수 있다. 왜냐면은 이 두 가지가 막 되면은 비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성인병이 도미노처럼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런 방향으로 다이어트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신호를 정상화시키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이제 너무 쉽죠? 예. 살이 찌는 과정이에요. 제가 읽진 않겠어요. 일단 밥, 빵, 면,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일단 살이 쪄요. 그리고 그걸 다 쓰지 못하면은 살이 찌는 거예요. 현대인은요, 아무리 많은 좋은 영양소를 넣어도요, 다 쓰지 못하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차를 타고 문화죠, 에스컬레이터 문화죠, 엘리베이터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 십리를 걸어서 학교를 가고 이랬던 우리 부모님 세대랑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이 먹는 양대로 지금 현재 먹는다면은 우린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태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살이 빠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몸에 잉여되고 남는 밥, 빵, 면, 탄수화물에 제한된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만 호르몬, 인슐린을 잘 관리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들어야 돼. 지금부터 굉장히.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하셔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가정 시간에 5대 영양소라고 배웠을 거예요. 가정 시간 나오니까. 예, 5대 영양소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게 5대 영양소죠. 근데 요즘은 6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물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집중된 건 80년대, 90년대 진짜 가정 교육의 피해입니다. 예. 그때는 못 먹고 못 살 때였고,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라든지, 뭐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먹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 이런 기아가 개선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 식단 특히나 더 그렇죠. 국 있고 쌀밥 있고 쌀밥 이만큼 오봉으로 주고 국물 겁나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김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백질은 거의 찾아볼 수도 없어. 7대 2대 1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7대 2대 1도 아니고 9대 1에 한식이 9대 1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종 나중에 이제 올려드리겠지만 뭐 흑인, 뭐 백인, 뭐 황인, 뭐 아시아인 뭐 이렇게 따졌을 때 가장 많은 내장 지방을 보유하고 있는 인종이 대한민국 한국인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식습관이 한국 식단이다. 아직도 그러죠. 난 밥심으로 살아. 그분은 그냥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은 밥심으로 일찍 수명을 잃게 되고 밥심으로 건강을 빨리 잃게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문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예방의학, 식습관의학을 통해서 탄단지의 비율이 반대로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좋은 사례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지방이 더 잘 먹어야지만 되는 때다. 그게 바로 또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식탁의 비율을 바꿔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반대로 식탁의 비율을 바꿔내는 거 중요한데
좋은 지방이라 하면 되게 많아요. 우리 음식물에도 되게 많고, 아보카도 있죠. 아보카도. 진짜 좋은 지방 음식이고, 올리브 오일. 요즘에 오일 종류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음식에 좋은 오일을 저도 최근에 아보카도 냉합착 오일이랑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것들을 엑스트라 버진 이런 오일들을 더 많이 샀거든요. 음식에 늘 상시 함께 이렇게 먹게 되면은 좋은 지방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거죠. 예. 단백질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뭐 많은 고기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잘 드시면 될 것 같고 탄수화물 일단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쌀알 있죠, 쌀알. 쌀알을 드시면서 굉장히 많은 질병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 있죠. 예, 밀가루를 드시면서 더더더더더더 예, 몸은 아파지게 될 거거든요. 이유는 인간이 먹는 음식을 먹는 방법은 사냥을 해서 동물을 잡아서 찢어서 옛날 불도 잘 없었잖아요. 날고기로 뜯어서 먹을 때 그때는 비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탄수화물 먹고 싶다면은 땅을 파서 뿌리 채소를 먹던 나무를 겁나 타고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먹어야 됐던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운동성을 발휘하지 않고 과일을 막 먹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무를 한번 오르면은 사과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과일은 고탄수화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쌀알,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재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먹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쌀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좋은 비타민, 좋은 물, 미네랄은요, 앞에 이 빨간색 그 칸을 10을 먹었다면 비타민, 미네랄, 물을 10을 먹으면 저걸 다 태워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음식 섭취로 비타민, 미네랄, 물을 절대 못 먹게 돼 있어요. 예, 아무리 뭐 좋은 나물 먹었어요, 좋은 과일 먹었어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토양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저런 필수 비타민, 미네랄은요 음식물에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비밀이고 현실인 거고 그래서 이 TRIT 다이어트랑 줌바디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필수 비타민, 미네랄이 잔뜩 들어있는 쉐이크를 안 드시고 까먹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음식물은 먹을 텐데 그거를 태워내지 못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넘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첫 번째 가장 큰 영양소인 탄수화물에 대해서예요. 사람은요 그 세뇌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탄단지 이렇게 외우면서 탄수화물 이거를 뭐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결국에는 나쁜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과정, 몸이 뚱뚱해지는 과정인데 여러분이 한 번쯤은 탄수화물 중독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중독되었다. 뭐 흡연 중독, 음주 중독, 뭐 게임 중독이라는 말은요. 많이 하게 되면 나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뭐 운동 중독 이것도 많이 하게 되면 나쁘다. 중독이라는 뜻은 나쁘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약 중독 뭐 이런 거죠. 그걸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뇌에서 중독되었다라는 건데 탄수화물도 약간 마약과 같은 그런 일을 해요. 뇌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에 대한 시기가 들어오고 그 신호가 적어되면은 이게 중독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탄수화물에 중독되었는지 전 솔직히 말하면은 5개가 넘거든요. 네, 저는 얘기했죠. 아주 유년기 시절부터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뭐 튀김 뭐 이런 것들 뭐 치킨, 피자, 그다음에 쿠키 이런 것들을 제한 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탄수화물에 이미 중독되어 있는 상태였고 지금도 중독되어 있어서 치료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환자 생각하면 돼요. 예, 마약 환자가 마약을 막 해서 막 미쳐서 막 하다가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마약을 끊어요. 그리고 나 마약 개선됐다는데 다시 또 손을 대는 게 있죠.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탄수화물도 그렇게 중독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탄수화물이 비만의 지름길이라는 걸 아시고 이 하얀 밀가루, 예, 그다음에 하얀 고갈 뭐 이런 것도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뭐 탄수화물 난 안 먹어요. 밥은 안 먹어요. 밥은 안 먹어요. 근데 살쪄요. 이게 저였어요. 예. 저는 과일 잘 먹고 저희 집은 과일이 늘 충만하거든요. 근데 과일이 천연 사탕이에요. 사탕은 어때요? 일단 많이 먹으면 어때요? 살찌겠죠. 과당이고 급격하게 몸에 이렇게 탄수화물 당분 섭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탄수화물 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사탕, 과일, 천연사탕, 이 과일도 조심해야 되는 탄수화물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어. 금방 뭐 먹냐, 뭐 먹냐, 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원푸드를 되게 많이 해요. 제가 했었던 거예요. 당근만 먹었었고요. 예, 이렇게 뿌리채소가 좋다 그래갖고서는 땅에 박혀있는 콜라비,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잘 먹었었어요. 근데 이런 게 뭐냐면은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토양의 오염이 지구가 오염되면서 지구 환경이 오염되면서 토양에 굉장히 많은 중금속이라든지 나쁜 이런 환경 호르몬이 녹아져 있는 게 토양이거든요. 이런 토양의 오염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섭취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고요. 평생 일생을 햇빛이라는 에너지라는 양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땅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햇빛 에너지보다는 땅에서 들어오는 이런 땅 밑에서 얻는 미생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거든요. 인간하고 맞지 않은 채소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섭생, 그러니까 암 환자들 섭생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배운 건데 이런 뿌리 채소들이 되게 좋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환경 오염되면서 그 칡즙 막 방금 캐는 칡 막 이런 거 먹는 거 절대 먹지 말라고 난리죠? 예. 칡 막 마 이런 거 먹으면은 그 건강에 좋다 막 위에 좋다 막 남자한테 좋다 그런 거 먹는 순간 일단 나는 노출된 상태 오염 물질에 노출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잎이 활짝 펴져 있는 햇볕을 잘 받은 이런 아이들을 잘 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햇볕을 잘 받은 햇볕을 잘 받고 자란 그런 채소들 이런 것들이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탄수화물들을 잘 적절하게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고 요거에 대한 섭취 방법도 이제 뒤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알록달록 예쁘죠? 근데 저기 끝에 보면은 그 오른쪽 상단에 노란 당근만 이런 거 있어요. 노란 당근. 노란 당근 정상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뭐 토마토도 있는데 방울토마토 이런 거 정상일까요? 예. 수박도 막 노란 수박 막 이런 거 있죠. 씨 없는 수박 막 이런 거 정상일까요? 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식습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유전자 조작식품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유전자 GMO가 사용되었을 많은 식품들이 있는데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은 밀밭, 옥수수밭, 밀밭, 옥수수밭, 밀밭, 옥수수밭 그 큰 땅덩어리에 그게 전부거든요. 근데 그런 밀하고 옥수수밭을 관리하려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헬리콥터로 살충제를 뿌려요. 예. 그럼 그 살충제를 고스란히 먹이사슬에 인간이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막 성장 촉진제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효포 옥수수에서 막 식량난을 해결했다. 좋은 취지로 출발된 게 GMO거든요. 근데 이건 유전자를 조작하면서 인간의 유전자도 교란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가공식품들이 GMO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카놀라유는 진짜 정말 나쁜 지방인 거고 뭐 마가린 뭐 이런 거 밀가루 뭐 옥수수 기름 뭐 물엿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완전 그리고 절대 그 콩 베이스로 한 두유 있잖아요. 두유랑 뭐 이런 간장들은 콩기름 이런 것들은 완전 진짜 100% 수입산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수거하고 뭐 제조하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GMO가 정말 유전자 조작이 많이 된 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그러죠? 제가 처음에 책을 읽고 놀랐던 건데 콩밥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렇지 않아요. 콩밥 드시면요 더 암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서운 사진이에요. 네. 저 쥐가
GMO 작물을 먹은 쥐예요. 네, 일반 쥐랑 다르게. 근데 2년 동안 먹였더니 저 보이세요? 탁구공보다도 더 큰 유방 종양이랑 간과 신장에도 종양이 생겼대요. 네. 그러니까 GMO 음식을 먹는 순간부터 인간이 암에 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3명 중에 1명이 암입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우리 아버지를 7년 전에 암으로 보내드렸을 때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2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더 많이 얘기하죠. 아, 나는 제발 암에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 완보험 아직도 안 들었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암에 걸릴 거를 그냥 예측하는 거지, 당연시. 근데 그게 뭐냐면 먹는 거에서 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되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그런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지구가 오염돼서. 그래서 위대한 도전장을 내민 기업이 이제 또 뉴스킨이죠. TR90의 넥스트이죠. 모든 원료를 실질적으로 재배하고 길러내겠다. 그리고 환경농업, 통제된 C 환경농업으로 완전 깨끗하고 안전하고 GMO 들어가지 않고 고밀도이고 이제 씨앗에서 약품으로까지 이제 이 솔루션 제품으로까지 만들어내고 멈추지 않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안을 제시했죠. 아마 엄청난 가치가 될 것 같아요. 뉴스킨의 그로비브는. 네, 근데 이걸 만들게 된 탄생 배경이 이렇습니다. 토양 자체가 오염돼 있고 자원은 부족하고 헬리콥터로 뿌리는 농약 및 제초제로 인간이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 단계에서 정말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준비하게 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고 깨끗한.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킨 티알라이트를 드시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로비브된 제품들을 먹게 되실 거라는 게 축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식자재들을 사서 좋은 조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에 식자재 구매요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새벽 배송, 홈투도 새벽 배송하듯이 뭐 마켓컬리, 쿠팡 이런 데 롯케프레시 등등 해서 굉장히 원산지 밝혀져 있는 좋은 식자재들을 그 현지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고 구매를 하시는 식자재를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자재를 구매하고 어떻게 조리하냐도 되게 중요한데 이 밀 있죠? 밀, 감자, 뭐 탄수화물 자체를 120도 이상 가열하게 되면은 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도 압력밥솥에 120도 이상 찌죠. 빵도 오븐에 120도 이상 되는 데서 굽죠. 그래서 밥 짓는 거, 쌀 짓는 거 그거 밥 짓는 거, 쌀 짓는 거지. 밥 짓는 거랑 빵 굽는 거 이런 거 다 뭐 통밀이라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탄수화물이 120도 이상에 가열됐을 때 생성되는 게 이 아크릴 아마이드거든요. 이게 국제암연구소에서 암 발암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고온에 오랜 시간 가열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아크릴 아마이드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낮은 저온 요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오랜 시간 끓이지 않는 거고 굽는 것보다 이제 데쳐내는 식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탕도 덜 쓰고 조리식품 색깔 뭐 이런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걸 어디서 발표했냐? 제가 만든 자료 아니고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권고. 예, 모든 국민이 아프지 않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인 거고 진짜 지금부터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벤조피렌을 섭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뭐 숯불, 참숯불구이 뭐 이런 거 있죠? 안 드시나? 참숯불구이랑 또 막 이렇게 캠핑 요즘 뭐 캠핑족 이래갖고 막 고기 구워 먹대요. 그런 거 일단 드시기 시작하면은 예, 직화구이 있잖아요. 숯불구이 이런 거 먹기 시작하면은 벤조피렌을 섭취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난 암 물질을 섭취하는 거다. 그래서 웬만하면 고기 조리는 이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화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요리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다이어트의 첫 번째예요. 다이어트의 첫 번째. 제가 저렇게 연속 3번 TR90를
탈 수 있었고 6%를 감량하고 체지방을 23kg를 뺄 수 있었던 가장 근본, 기반, 제일 밑에 있었던 거는 운동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뭐 TR90 뭐 이런 것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제일 밑바닥이 되는 근간이 되는 스스로 요리해서 바르게 먹는 거, 좋은 음식물을 좋게 조리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쌀알 먹지 않는 거 알죠? 빵 먹지 않는 거 알죠? 예, 감자 먹지 않는 거 알죠? 고구마 다 땅 뿌리에서 나온 거 먹지 않는 거 알죠? 그런 거 빼고 채소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거에 여러분 포커스 하시고요. 그걸 어떻게 조리하는지는 아주 심플해요. 노란색이 좋을까요? 빨간색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건강, 섭생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면은 조리 방법이 바뀌어요. 예, 왼쪽의 조리 방법은 건강한 조리법, 오른쪽의 조리 방법은 발암물질이 나오고 비만으로 가는 조리법. 예, 제가 좋아하는 조리법은 오른쪽 조리법이에요. 왜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라고 할 정도로 기름, 아까 말한 옥수수유, 까놀라유, 뭔지도 모를 그런 유에다가 그 GMO 기름에다가 튀겨내면요. 풍미 있거든요. 냄새 좋거든요. 사람의 이 신경을 이제 막 자극하거든요. 하나는 먹어도 돼? 막 이렇게.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튀기거나 볶거나 조리거나 절이거나 뭐 오랜 소금에 졸이고 오랜 시간 동안 하겠잖아요. 얼마 전에 싹 다 비었어요. 그 된장이 10년 된 거래요. 한 항아리를 갖고 있어. 우리 엄마가 갖다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매실을 담갔대요. 매실 몇 년 됐대요. 설탕 몇 봉지 넣어가지고. 그거 다 갖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절인 음식들이 좋지 않다. 그런 것들이 한국 음식에, 한국 식단의 모든 베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비만을 갖고 있다. 보기에는 크진 않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비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려주는 걸 조금 책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식습관, 좋은 조리법을 배울 수 있을 때까지. 정돈을 할게요. 가공식품대다. 그러니까 가공식품보다 자연에서 얻어낸 식자재를 고르는 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빠르게 이 냉동되어져서 팍팍팍 렌지 돌리고 굽거나 뭐 이렇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패스트푸드는 나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음식을 만들어서 입에 들어오는 데까지 조금 천천히 되었으면 좋겠고, 탄수화물은 야채 탄수화물로 드시는 거, 정제된 밀가루, 밥알, 또 뭐죠?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 그리고 단백질은 충분히. 단백질은 여러분 넉넉하게 드세요. 예, 넉넉하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프로틴 파우더. 예, 프로틴 파우더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잘 먹어도요, 순수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뉴스킨의 프로틴 파우더 PX로 추가 섭취 충분히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좋은 근육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이 결핍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계속 줄면서 지방은 계속 늘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잘 섭취해주면 좋은 근육이 형성되고 지방이 붙지 않는 체형으로 바뀌거든요. 인체는요, 지속적으로 근손실이 일어나요. 중력에 거슬리면서. 그래서 단백질 결핍이 있지 않게끔 좋은 단백질을 과하게 먹으세요. 예, 과하게 드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지방 섭취가 되게 중요해요. 좋은. 예, 목초 버터도 좋고요. 유기농 버터도 좋고, 올리브유, 그 다음에 아보카도 오일, 요즘에 코코넛 오일, 좋은 오일은요,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너무너무 많고요. 좋은 오일을 상시 음식에 두르세요. 상시 음식에 좋은 오일을 둘러서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데 되게 집중하시고, 요즘에 견과류 이런 얘기하는데 요즘에 견과류 되게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견과류를 수입해갖고 오는 과정 안에 굉장히 많은 살초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좋지 않다. 그래서 국내산 이런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견과류도 저는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좋은 지방을 잘 섭취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포막이 단단해져요.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되게 이슈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고 운동도 하는데, 이 세포막이 단단해야지만 외부 바이러스부터의 침입을
차단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방 섭취를 정말 잘해야지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얘가 이렇게 톡 튕겨져 나가요.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세포를 문을 가정해 볼게요. 철문인 게 좋겠어요? 창호지문인 게 좋겠어요? 네. 내가 좋은 지방을 섭취하지 않으면 창호지문이 되는 거예요. 창호지문이 되면서 뻥뻥 뚫리는 거지. 웬만한 감기 바이러스에 뚝뚝뚝. 제가 파마엑스를 먹기 전엔요.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편도선염을 앓았거든요. 네. 근데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좋은 지방의 핵심의 최고봉은 크릴 오일이에요. 이건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할 시간도 없죠. 제발 제 얘기 들으세요. 크릴 오일이 단연 최고의 오일이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뉴스킨 파마넥스의 마린 오메가가 정말 순수 크릴 오일, 최고의 크릴 오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수분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수분 빼고 나면 몸에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우리 몸의 형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순환될 수 있게끔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 버터, 마가린, 뭐 옥수수, GMO 오일 막 이런 거 먹는 순간부터 일단 몸은 썩기 시작한다라는 거. 예, 그렇다라는 것만 우리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좀 되셨어요? 되게 쉽죠?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저도 실천하고 있고요. 제가 식단을 시작한 지 그 바디 프로필 그 날짜 6월 5일이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마약 중독자처럼 저도 탄수화물, 쿠키, 초콜릿, 빵 이런 중독자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쌓아온 이 신호가 다시 발현이 돼서 굉장히 많이 요즘 즐겨 먹었었어요. 늘 커피숍 가서 디저트도 먹고. 근데 그걸 차단하고 다시 또 이제 중독을 끊어내보고자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습관으로 정말 여러분 한 달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제된 걸 입에 넣었을 때 혀가 아리거나 따갑거나 쓰리거나 그리고 더부룩하고 좋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걸 꼭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5월 5일이에요. 5월 5일부터 6월 5일 바디 프로필 찍는 그날까지 딱 한 달. 오늘부터 다 같이 1일 출발하시죠. 오늘부터 다 같이 1일 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생활습관의학이라고 하죠. 생활습관의학의 핵심 루틴이에요. 핵심 루틴. 무조건 빠지고 무조건 체지방이 감량하고 무조건 근육량이 증가하는 핵심 루틴인데 저녁 한 끼 티아 쉐이크를 매일매일 체크해 보세요. 네, 한 달 동안. 5월 5일부터 우리 6월 5일까지. 그리고 줌바디, 운동을 실착하는 거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줌바디가 없는 토요일, 일요일은 가볍게 산책을 하시든지 가볍게 조깅을 하시든지 체크를 해보세요. 운동성은 필요해요. 네, 과한 운동 아니어도 우리는 운동량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어쨌든 몸을 움직이는 양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고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거를 체크해 보세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쁜 게 빠져나가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탄, 나쁜 탄수화물 적게 먹는 저탄, 그리고 바른 음식 먹는 저탄 바른 음식 먹기를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오늘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 이렇게 딱 한 달에 이 동글뱅이표에 체크가 되시잖아요. 무조건 식스팩 장착, 무조건 남부럽지 않은 몸매가 된다라는 거 끝내주는 바디 프로필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장담합니다. 예, 그 손가락 장을 지진다 누가 많이 하는데 장을 지진다. 저도 1일 시작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한테 끝내주는 그런 결과치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함께 하실 거죠? 네. 건강한 생활 습관 의학이라고 합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는 과정이고요. 줌바디랑 TRIT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배우신 식습관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정말 건강한 몸으로 끝내주는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소거 푸시고요. 네. 도움 좀 되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을 하세요.
나 왜 음소거 시켰어요?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좀 주무세요. 축하가 되세요. 6월 5일. 고맙습니다. 6월 5일 한 달 시작 맞아요. 식도를 먹자. 파이팅! 캠핑 음식 엄청 정해졌어요. 꼬마를 못 먹어서 슬퍼요. 한번 했다고 기분 좋아. 아니 다들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대? 먹으면 안 되겠다. 인생이란 사장님 생일 축하해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일어나. 생일이에요? 있던 내용이죠? 우리 뭐 먹고 살아요? 하고 있는데 저는 다시 뭐 먹고 살아요? 스낵스만 먹자. 우리 남편 왜 좋았냐면요. 우리 남편은 일어나. 몸에 안 좋은 거 1도 안 먹어요. 영철 사장님 생일 축하해요. 경찰 사장님 생일 사장님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어떻게 알았지? 왜 불러요? 생일 축하합니다. 말하고 싶어서 축하합니다. 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 사랑하는 영철 사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별내와 영철 별내로 네. 먹자. 하루는 놔줘줘. 오늘도 괴롭히려고 여러분 그래. 정말 많은 사람들 건강하게 만들자고요. 의사다. 파이팅. 파이팅.